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괜찮았고 그 바통을 딱 오늘 우리 시장이 이어받아서 그래서 네. 다행이에요.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달러이지 않습니까? 강달러, 소위 킹달러라고 표현될 정도로 달러의 급등세가 가팔랐는데요. 강달러가 이어졌음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뚜렷했다는 점은 의문부호. 이제 고점 찍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건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이제 시선은 물가에 온통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 물가가 지나가면 유럽 쪽에서 또 영란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그 이후에 중국이나 유럽 관련 지표들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8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물가 피크아웃 확인을 한다면 긴축 우려 완화 기대, 그렇게 되면 또 강달러가 꺾일 가능성, 네. 유럽 노스트림 가스 공급 중단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되면 또 달러의 악영향,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을 할 수는 없겠죠. 네. 달러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연말까지는 환율이 1,450원 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지난 주말간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등을 만들어낸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이제 러우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전황의 변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드디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9.1% 확인 이후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공포 심리가 강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7월달 CPI 발표 이후에 미국의 물가 지수가 좀 피크아웃을 찍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것이 시장의 반등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은 잭슨홀 미팅 이후에 그래도 우리는 고금리 간다라는 연준의 전반적인 강도 높은 긴축 정책,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시장의 흔들림이 더해졌고 7월달, 8월달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9월달 들어서 외국인 매도 1.5조 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화의 급격한 약세를, 그리고 달러와의 급격한 강세를 제동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시장에 대한 변화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오늘 발표될 CPI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치는 8.1, 8.0 이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월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1%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결국은 이제 물가지수가 드디어 꺾인다라는 기대감이 확대된다는 부분일 것 같고요. 만약 8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숫자, 즉 앞자리가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느끼는 파급 효과 자체는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7% 혹은 8%대의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정책 자체가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심리적인 부분으로서의 나타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최근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강달러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측면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CPI의 발표 이 부분과 함께 시장의 반등 요소가 조금 더 이어질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쉬는 동안 정말 달러가 꺾여서 네. 그나마 시장 숨통이 트이는 듯한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레벨단 자체가 강달러 기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꺾여도 이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강달러에 대해서 맞춰서 투자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 것인가? 네. 아니면 고점은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이제 달러 강세보다는 원화의 강세 기대 포인트를 맞춰봐야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환율이라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1,350원 맥시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뚫고 갔잖아요. 단번에 돌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의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 1,400원을 안 넘어설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측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대응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환율의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당장의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정점 통과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달러화의 강세로 전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원화에 대한 강세 쪽이 나타났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냐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환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조금 더 원화의 강세 쪽으로 이연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수혜주들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그동안 강달러 수혜주가 네. 많이 갔는데 강달러 수혜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네. 등이 될 수 있겠는데요. 거긴 한 템포 쉬어가고 네. 피해를 봤었던 섹터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예. 예측이라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뭐 갑자기 오늘 그쵸, 밤에 예. CPI가 어떻게 나와서 그리고 혹은 CPI 발표가 됐는데 사실 미국의 달러화 기조는 계속 강세를 간다 혹은 유럽 쪽에서의 무슨 문제가 나오고 이런 거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현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달러화의 약세 수혜주가 조금 더 강세름을 보이고 있죠. 여행주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는 게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달러화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는 가능성을 본다면 네. 어떤 종목을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행이나 항공 이런 것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예. 있지만은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음식료 쪽에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농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라면. 그렇죠. 사실 이제 최근에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달러화의 약세가 긍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훨씬 더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요. 농심이 이번 실적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결국 이제 국내 시장의 적자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약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수입 물가에 대한 하락이 나타난다라는 이슈,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는 제품가에 대한 인상까지 진행을 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음식료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 부근을 통과하는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은 저점을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라면 생각나네요. 예, 농심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열어볼까요? 컨텐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컨텐츠 속도야말로 약발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상반기의 흥행작들 대단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죠, 흥행이. 근데 이번에 우리 쉬는 연휴 기간 동안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초반 성적이 좀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로 볼 것인가? 오징어 게임 1년 컨텐츠주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는데 수리남 세계 8위 순조로운 출발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장가도 지금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혹시 보셨나요? 공조 2 못 봤습니다. 영화. 저는. 네. 예, 저는 보고 왔는데 정말 관객이 꽉 찼어요. 예, 누적 관객 300만 돌파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영우 이후에 다시 컨텐츠 부활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 자체는 언제든지 많은 컨텐츠 라인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첫째로는 과거와 같은 눈높이를 갖기에는 좀 어렵다. 왜냐면은 너무 정점을 찍어놨어요. 오징어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정점을 하게 됐다라는 점이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좀 쉴 때 기대작들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 이제 수리남에 대한 제작사로서 오늘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은 이렇게 지금 좀 불안했었던 상황, 전반적으로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영화 쪽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 적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상당히 오랫동안 쉬었었던 컨텐츠 관련주 쪽에서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특히 실적과 신작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하시는지요? 네, 이 기업은 제가 이 시간에서도 좀 말씀드렸었던 기업인 것 같은데요. 레몽레인이라는 기업입니다. 레몽레인. 네, 굉장히 대표적인 생소한 이제 기업이긴 한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 큰 상장사들 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히트를 좀 끌어냈었던 기업들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은 제가 레몬레인을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올해의 실적 자체도 괜찮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의 드라마 제작 업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 제작 편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CAGR로 최근 한 3, 4년간 매출액이 50% 이상 성장을 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영업이익률도 10% 내외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으니 비용 통제도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대작은 이번에 좀 출시를 하게 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예요. 아직 안 방영 나왔죠? 안 했죠. 네. 예.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웹툰, 웹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웹소설 쪽에서는 이제 회기물 쪽에서 거의 이제 완전 선도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름을 날린 전반적인 웹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몇 달 전이었죠.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는 드라마가 방영을 했었는데, 예. 뭐 결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연진도 지금 확정된 출연진은 굉장히 화려하고요. 예. 이 텐트폴 드라마가 지금 컨텐츠 리중왕과 함께 50대 50으로 제작을 했고요. 일부 이제 OTT 쪽의 방영까지 같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의 모멘텀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연 배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이제 송중기 씨 하고 예. 다음에 이제 신현빈 씨인가요?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아마 이제 그 맞을 거예요. 그 두 분이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배우들도 굉장히 이제 이름이 높은 배우들이 좀 출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계속해 주세요. 네, 레몬레인. 그래서 이 텐트폴 드라마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말씀드렸듯이 OTT 쪽에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레몬레인의 대작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드라마 한번 봐야겠네요. 예, 방영을 하게 되면 기대를 하겠습니다. 레몬레인 콘텐츠주 토픽으로 찍고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바이오주의 매기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잖아요. 네. 특히 이제 한미약품 롤론티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참 오래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드디어 미국 FDA 판매 허가 통과 소식입니다. 항암 신약이고요. 혈액 질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이게 좀 줄어든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런 호중구 감소증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관련 신약입니다. 3조 규모의 미국 시장 본격 진출 소식이고 최대 수천억 원 기술료 수입 기대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대감이 너무도 길었는데 안 되면은 사실 사람들은 실망하고 기대감이 줄어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시판허가를 얻었다라는 얘기는 3년 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SK바이오팜인가요?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뇌전증 치료제 이후에 3년 만에 성과를 거뒀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주가가 왜 밀리고 있느냐, 상승 출발 이후에 왜 밀리고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사실은 오리지널 제약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침투까지 좀 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발표된 데이터가 기존의 오리지널 약 대비해서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부분 자체는 그리고 점유율에 대한 상승 자체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요소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랩스커버리라는 플랫폼이 활용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첫 번째 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한 듀얼 아고니스트라든지 이거 임상 이상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의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1월 달에 또 FDA의 흐름을 기다리고 있는 포지오티닙 이러한 파이프라인의 데이터들이 한미약품은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 동사에 대한 주가가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바이오 전반의 숨통을 트이게 할 만한 이슈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지금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고백을 드렸지만은 너무 이제 어렵고 사실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는 없는 네.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참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관심받는 뉴스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HLB에 대한 FDA의 임상 승인 신청 관련된 뉴스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8일 날 데이터 발표를 통해서 높은 ORR,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데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높은 객관적 반응률의 수치 그리고 완전간에까지 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모멘텀은 나오고 있고, 예. 일단 종목 고르기는 참 어렵고, 네. 그러면, 네. 송곳 질문으로 들어가야겠네요. 네. 한미약품의 주가, 한미그룹주에 대한 주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실은 세로뉴스로 봐야 하는 것인지, 개장 가격 대비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죠. 장대 음봉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주가의 흐름 자체는 저는 이제 좀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데이터의 모멘텀이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숫자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적인 측면으로서의 한미약품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에 대한 수치 계약에 대한 공시 자체가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스펙트럼에서 공개한 내용이. 하지만은 저는 이러한 뉴스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포지오티닙이라든지 듀얼 아고니스트까지 또 다른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미약품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이세요? 매수적인 관점에서도 조금씩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일단 사실은 바이오라는 그 종목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주가 예측하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술력은 진행을 하고 있고 임상 진행을 하는 것은 실체가 사실 숫자로 찍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관련 요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데이터 정도만 참고할 수 있는데 사실 구하기가 쉽지는 않고 봐도 네. 어렵고 예,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찍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 주신 듯 싶습니다.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접근 가능 의견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